27번 재산세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번 토지, 주택, 건축물 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OX. 그렇죠. 면적을 바탕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세란 뜻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시험에는 면적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종량세를 쓰는 등록면에서도 건수에 따라 하는 거지 면적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거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과세 표준은 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지. 가액에 따라서 또 종류에 따라서 분리 토지냐 별도 토지냐 등등 이렇게 종류, 가액에 따라 세율을 달라진다고 해야 되죠. 2번 과세 기준을 9월 1일,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이런 거 없다 그렇죠. 과세 기준은 6월 1일이고 납기도 건축물이라면 7월 16일부터 말, 토지라면 9월 16일부터 말, 주택은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1은 9월달 이렇게 하는 거죠. 3번 모든 토지가 합산과세되는 게 아니고 분리과세되는 토지도 있다. 맞죠? 4번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의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표준에 합산되어 중과세된다. 아니죠. 골프장 등은 고율의 분리 토지가 되는 거지 합산 토지 아니죠. 일반 건축물 토지는 종합합산 아니죠. 별도 합산이지. 올바른 것은 3번이었고 28번 재산세 과세 표준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 재산세 과세 표준 오직 한 줄밖에 없다 했죠. 한 줄밖에 없는데 시험은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오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로 한다고? 과세 기준일 6월 1일 요날 현재의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럴 때 이 재산가액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재산가액은 토지, 건축물, 주택,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은 항상 과세기는 현재 시가 표준액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것. 공정시장 가액 비율. 요 가액 비율이 얼마였죠? 주택은 얼마? 주택은 60, 주택이 아닌 건 70, 이외는 70 이렇게 사용하죠.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용 절대 끌어들이면 안 돼. 오직 부동산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1번 취득 당시 가액을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6월 1일 납세무가 성립하는 그 시점에 가액을 한다 했죠. 어떤 지방세가 나오든 지방세 과세 표준을 물으면 반드시 납세무가 성립하는 그 시점에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그 당시 가액, 등록면에서는 등기 등록하는 그 당시 가액,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그날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지. 2번처럼 법인은 장부가액, 개인은 시가 표준액 이런 거 없습니다. 개인의 소유든 법인의 소유든 누구로부터 취득했든 어떻게 취득했든 모두 오직 과표는 딱 한 줄밖에 없다니까. 정답은 4번.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모두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여 구한 금액. 29번 다음 재산세 과세 표준 설명으로 파는 것. 1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토지의 과표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맞습니까? 없다고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취득세가 들어보니까 국수공판 보니까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실질가격 이런 거 없습니다. 이랬잖아. 오직 이거밖에 없다니까. 시가 표준액의 비율 곱한다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니은 건축물에는 과세 기준을 이제 지자체장이 정한 가액의 70%를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까? 맞다고 그렇죠. 왜? 자, 요거 보세요. 시가 표준액이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등 건축물은 지자체장이 정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입니다. 우리 시험에도 시가 표준액 요 말 대신 시가 표준액을 그대로 집어넣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 보니까 지자체장이 정한 금액의 주택이 아니니까 70%를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내용 얘기도 합니다. 디귿 개인 소유주택은 과세 기준제의 개별주택 가격의 60% 곱하여 구한 금액 맞죠?
니열, 법인 소유재산은 법인장부상 증명되는 가액 이런 거 없다 했습니다. 오직 이거밖에 없다고. 개인 거든 법인 거든 과표는 이거 한 줄밖에 없습니다. 미음, 별장인 주택도 토지건축물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별장도 주택이잖아. 재산세에서 주택은 별장인 주택과 별장이 아닌 주택 구분하거든. 주택은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그러므로 별장이라 하더라도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을 합쳐 세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근데 올바른 것이 니은 그리고 디귿 미음 세 가지. 재산세 과세 표준 진짜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합니다. 절대 뭐 국가로부터 취득했다는 둥 법인 거라고 달라진다는 둥 이런 말 절대 하지 말 것. 오직 한 줄밖에 없습니다. 30번 분리과세는 전답과수 뭐 0.07이지 걸죠. 1000분의 0.7 1번 1000분의 2는 공장이라든지 주택산업 공급용 토지를 물었다면 2번 될 거고 1000분의 2.5는 일반 건축물 세율이 1000분의 2.5고 1000분의 5는 건축물 가운데 시지역의 주거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1000분의 5고 1000분의 15 이런 세율은 없고 1번이 정답. 31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라는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 모든 주택은 1000분의 3의 고정세율 있을 수가 없죠. 이번 주택의 면적에 따라 누진세, 면적 바탕으로 하는 거 없다 했습니다. 주택의 가액에 따라 하는 거지. 3번 면적에 따라 비례세 이런 것도 없고 가액에 따라 누진세 이게 정답이죠. 주택이 아파트냐 연립이냐 단독이냐 따라 세율 달라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주택은 재산세에서 주택은 별장인 주택과 별장 외의 주택 딱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죠. 그럼 뭐 별장 이렇게 해도 1000분의 44% 세율이고 별장이 아닌 건 모두 1000분의 1 0.1에서 0.4까지 4단계 누진세율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러므로 고급주택 이래만 해도 별장이라고 말하지 않는 한은 고급주택이라고 해도 0.1, 0.4 이래 가야 되죠. 4번이었고 32번 다음 분리대상 토지 가운데 세율 적용이 다른 하나는 그렇다고 밑에 또 아이고 군지역이네 개인 소유네 따질 필요 없다 했죠. 문제를 잘 보면 다음 분리토지 가운데 세율이 다른 하나는 하니까 전부 분리토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세율 다른 거니까 1번 과수원 농지지 2번 임야 3번 목장 4번 농지 5번 공장 1, 2, 3, 4번은 0.07인데 공장만 0.2%잖아. 그 정답이 5번 이렇게 된 겁니다. 33번 재산세 대상 가운데 가장 낮은 표준 세율이 적용될 걸 찾아보라고 이제 대부분 저율의 분리 가운데 농지 목장 임야 찾으면 되는데 요 문제는 또 아니야. 보니까 1번 별장, 3번 고급오락장, 4번 고급오락장, 5번 골프장 모두 사치성으로 4% 세율이고 2번 하나만 군지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의 토지 1000분의 2, 2% 0.2% 세율 이래 가야 되겠죠. 34번도 기출됐던 문제인데 가만히 보면 얘도 똑같아. 다음 분리토지 가운데 세율이 다른 하나 위에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32문제와 다 분리다. 그럼 끝에만 보면 돼. 전 그리고 농지, 임야 5번 염전은 주택산업공급용 토지 0.2%고 1, 2, 3, 4번은 0.07%고 그렇죠. 그리고 5번이 정답 이런 겁니다. 문제를 낼 때도 다음 분리 토지 가운데 하니까 왜 낸 줄 압니까? 저율의 분리라도 농지, 목장, 임야와 공장 등은 세율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또 공장 내면 워낙 빤하다 보니까 슬쩍 주택 공급용, 산업 공급용 가운데 대표할 수 있는 것 한 개를 좀 집어넣어서 분리 토지로 세율 다른 거 찾아보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35번 재산세 대상에 적용되는 세율로 맞는 것 1번 시지역의 공장 가운데 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모든 토지 0.2% 맞습니까? 틀렸잖아. 그렇죠. 왜 틀린 줄 압니까? 시지역에 있어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안에 있는 것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안에 있는 건 틀리거든. 그러니까 시지역에 있는 공장으로 이래 말해보면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건지 공업지역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0.2% 이래 말하면 안 돼. 만약 시지역의 공업지역 안에 공장하면 면적 맞고 위치 맞으니까 0.2% 맞지만 위치가 지금 정확하지 않거든. 2번 개인 소유의 군지역의 농지로 영농에 이용되는 토지 0.07% 맞죠? 3번은 뭐예요? 목장인데 개인 또는 축산업 법인이 소유하는 도시지역 밖의 모든 목장 용지 위치만 있고 면적이 없잖아. 면적이 어디냐 따라서 초과되면 총합, 이내면 별도 분리되지만 요거는 모든 목장 위치만 맞다고 해서 분리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법인 및 단체 소유 0.2% 아니죠. 법인이나 단체는 종합합산 토지지. 0.2에서 0.5까지 3단계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골프장, 고급오락장 토지 5% 아니죠? 4%지 그렇죠. 5% 쓰는 것도 있습니까? 고급 선박은 5%예요. 고급 선박이. 근데 선박의 세율을 시험에 올릴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치성 부동산 하면 4% 세율 이렇게 보시면 되죠. 36번 재산세 설명으로 올바른 것.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0.3% 이런 거 없죠. 일반적인 주택은 0.1, 0.4, 별장은 4%지. 2번 건축물 재산세 납기 8월 달입니까? 7월 달이죠.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는 거지.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골프장, 고급오락장 세율 4% 맞죠? 5번 상가, 영업용 건물 재산세율 0.1에 0.4. 이거 주택이지. 상가, 사무실 등은 별도 합산 토지 0.2에서 0.5, 0.2, 0.4까지 3단계 누진세 이렇게 쓰는 겁니다. 37번 주택 아닌 건축물, 일반적 건축물은 0.25%, 1000분의 2.5 요거 하나만.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세율은 꼭 기억하시다면 0.25%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2번에 나오는 시지역의 주거지역 공장 0.5 이까지는 내가 원하지도 않습니다. 원칙 정도만 일반적 건축물 0.25% 그런 정도만 없이 들어가고 과밀억제에 관한 공장 신정설 표준세는 몇 배? 5배 중과세. 5년 동안 5배를 중과세한다. 우리 앞에 1교시 할 때 중과 대상 할 때 했잖아. 등록면허세는 법인 등기 3배 중과세. 재산세는 공장 신정설 5배 중과세. 딱 그 하나씩밖에 없거든. 사치성 고급주택을 뺀 사치성 재산은 1000분의 40. 고급 선박은 5%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동일한 재산에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모든 조세의 일반적 원칙이었고 38번 주택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꼭 기필코 무조건 의자전동 봐야 되는 내용이라 했습니다. 재산세 주택규정의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 1번 별장이 아닌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 맞죠? 2번 여러 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맞죠? 틀렸다 그렇죠. 재산세에서 주택은 아무리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각각 세액을 산출하지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을 하지 않습니다. 2번 틀렸네. 작년 27회도 요 지문 내에서 틀렸다. 정답 이렇게 삼았던 겁니다. 반드시 주택에 대한 것은 진짜 세부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3번 별장이 아닌 주택에 대하여는 누진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급주택이라고 해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맞죠? 고급주택에도 항상 0.1, 0.4. 봐, 우리 저장료 문제. 저장료 문제에 별장 고급주택의 세율은 1000분의 40. 틀렸다. 정답. 고급주택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또 3, 4년 전에도 또 고급주택 4%. 또 틀렸다. 정답. 그래서 항상 별장만 4%지 별장이 아닌 주택은 모두 0.1에 0.4 이렇게 가야 됩니다. 4번 다가구 주택 혜택 준다 불이익 준다? 혜택 준다. 한 개가 혜택이다 여러 개가 혜택이다?
여러 개에 걸쳐 소득세만 한 개가 혜택입니다. 소득세만. 다가구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주택이다. 그렇죠. 단독주택입니다. 하나의 단독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 이건 단독주택입니다. 진짜 옛날에는 다가오고 금방 편하는데 옛날에는 진짜 대문 열고 가서 공동에 마당 같이 쓰고 화장실 같이 쓰면서 방 몇 개 있을 때 여러 가구가 함께 살고 있을 때 옛날에 MBC에서 했던 서울에 달할 때 한석규 나오고 했던 제비 나오던 카바레 춤추던 제비 나오던 그거하고 그 다음에 박상현인가 김상현 나오던 파랑새는 있다. SBS에 했던 파랑새는 있다. 그런 것처럼 진짜 전형적인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모두 독립적인 현관문을 열고 따라서 독립적 생활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어쨌든 다가구는 단독이거든. 이를 만약 한 개로 받는다. 한 개로 봐주면 소득세는 뭐야? 한 개로 보면 한 개의 집을 가지잖아. 그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 개의 집을 가진 자가 그 집을 임대하면 비과세거든. 임대소득. 소득세는 한 개로 보는 게 혜택입니다. 다만 구분 등기 됐다고 하든지 따로따로 판다고 하든지 그럼 이제 각각 독립된 거야. 하지만 소득세 빼고는 모두 매 한 가구마다 각각 독립된 주택 이렇게 해야 됩니다. 5번 주거용 건축물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뭐죠 이게? 별장이잖아. 주택은 주택인데 늘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가끔 들러서 휴식이나 등의 용도로 쓰는 것 별장 4% 세율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거 말고 이제 주택 나오면 겸용주택을 내거나 주택의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의 주택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내용들이 시험 지문 나오는 부분입니다. 바로 정문한 건 2번이었고 주의합니다. 아무리 많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하나 각각 주택별로 세액을 산출하지 주택가액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39번 다음 재산세 세액계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 면적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이제는 속고 싶어도 안 속는다 그렇죠. 토지의 가액과 토지의 종류 등에 따라서 세율을 차등적으로 하는 거지. 2번 부동산에 대한 재산 가액은 과세 기준을 현재의 시가압순액에 공정시장 가액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3번 별장을 제외한 주택과 합산 대상 토지의 세율은 누진세이며 나머지는 모두 비례세를 사용하고 있다. 맞죠? 별장을 제외한 주택은 4단계 누진세. 그 다음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딱 걔들만 누진세를 쓰고 얘가 바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그렇죠? 주택은 6억을 초과할 때, 종합토지 5억 초과될 때, 별도토지 80억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걔들이 바로 재산세 대상 가운데 누진세를 쓰는 애들입니다. 4번 과밀억제권하거나 공장 신정서라면 최초로 나오는 과세 기준일부터 5년 동안 중과세한다. 맞죠? 네, 5년 동안 5배를 중과세합니다. 5년간 5배 중과세. 5번 주택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때에도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한 금액에 누진세를 적용하여 구한다. 맞죠? 재산세에서 주택은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을 합쳐 세액을 산출합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세액을 구할 때는 토지와 건축물을 합쳐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세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각각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 이렇게 부과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고 40번 재산세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법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부동산은 장부가액을 과표로 하고 아니라 했잖아요.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오직 과표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한 거. 3번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용에 함께 사용되는 복합되는 용도로 쓸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이런 거 없다 그렇죠. 물론 시험은 한 동보다는 한 구를 거의 묻는 편이죠. 한 동의 건물이 이래 시작하는 거하고 한 구의 건물이 이래 시작하는 거하고 내용 틀린다 했죠. 한 동의, 이게 전형적이 뭐라 했습니까? 저 아파트는 101동, 102동 이래 말하지 119, 129 하는 게 아니지 않죠. 그럼 아파트는 한 동의 건물에 하나의 동에 주거와 주거하는 용도가 함께 사용되고 있고 전형적인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거 했습니다. 요 밑에는 상가로 돼 있고 요 위에는 주거용으로 돼 있고 이럴 때 말이 같은 그냥 같은 동 안에 있다 뿐이지 하나하나가 전부 뭡니까?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독립부동산이거든. 그러므로 한 동의 건물에 시작하면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래 말하지 이놈도 주택이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한 구를 대부분 기억하라 했죠. 한 구의 건물 일반적 겸용주택은 주거용이 얼마? 주거용이 얼마? 100분의 50. 주거용이 50% 이상이 되면 이를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택으로 본다고.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일단 3번은 틀렸고 4번 고급 월악장용 건축물 재산세는 그가에게 1000분의 50 아니죠. 1000분의 40이어야 될 거고 5번 소유권 기숙이 분명하지 않아서 소유자 알 수 없다. 사용자 맞죠? 사용자는 누가 소유자인지 알 수가 없다. 소유권의 기숙이 분명하지 않아서 어떤 경우라 했죠? 소유자가 실종됐다고. 소유자가 실종돼서 이제 정확히 이 재산의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실종된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고집해봐야 아무 의미 없거든. 그럼 현재 그 재산을 사용하는 자에게 현재 소유권 관련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의 소유인지 귀속이 분명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럴 때 사용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5번이 올바른 거네. 41번 겸용주택 할 때 거기 이제 4번 보니까 요거는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하는 용도로 함께 쓴다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이를 주택으로 본다. 맞습니다. 이게 맞아. 틀리게 할 때는 대부분 2번처럼 한 구의 건물이 주거하는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이외의 부분보다 큰 때에만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이건 뭐죠? 소득세잖아. 양도소득세, 임대소득 할 때 소득세는 주거용의 면적이 크다면 전부주택, 적거나 같다면 주거 부분만 주택 이렇게 했습니다. 클 때에만 그 말과 100분의 50 이상의 말은 다르죠? 이거 봐. 100분의 50 이상이란 말은 50%도 포함되죠? 정확히 딱 절반씩 주택 아니면 재산세는 전부 주택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정확히 반반이면 적거나 같다면 주거 부분만 주택되거든. 그 내용이 틀리거든. 그러고 보니까 보통 소득세의 겸용특을 재산세로 끌고 오거나 재산세 겸용특을 소득세로 끌고 가거나 거의 두 가지 방법 씁니다. 그런 거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42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 재산세례장에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원칙이죠.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 그것도 6월 1일 과세 기준일 그날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되고 2번 재산세 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의 변동이 발생했다면 사용자 맞습니까? 아니잖아. 그럼 사용자 빼고 그럼 재산세 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면 누가 내야 됩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냅니다. 사실상 소유자. 왜? 5월 30일에 재산의 권리가 변동됐다. 누가 내야 돼? 누가 냅니까? 6월 1일 현재는 누구 거죠? 새로 취득한 사람 거죠? 6월 매수자가 냅니다. 6월 2일 날 권리가 변동됐다. 누가 냅니까? 매도자가 내야지. 그렇죠?
왜? 6월 1일까지는 여전히 전소유자가잖아. 언제나 과세 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가 냅니다. 사용자는 소유권의 기숙이 분명하잖아 소유자를 알 수 없다고 할 때고, 권리가 변동되면 그냥 6월 1일의 사실상 소유자가 냅니다. 근데 공부상 소유자 답이 탁 쳐놓은 이유가 뭐냐니까, 재산 세대장의 권리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그래 물어야 공부상 소유자 이 나오지. 아니 예외를 묻지 않는데 예외를 말합니까? 원칙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을 하면 상속받은 자가 낸다. 종중재산은 종중이 낸다. 전부 원칙을 말합니다. 예외는 이런 사유로 인하여 누가 상속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면, 종중권한 걸 알 수 없다면, 권리변동 사실을 알 수 없다면, 그럼 예외적으로 누가 낼 거냐, 이름 물을 때 예외를 말하는 거지. 3번 신탁법의 재산은 누가 냅니까? 수탁자가 내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을 납입하면 수탁자가 냅니다. 4번 소유권의 기숙이 분명하지 않아서 소유자 알 수 없다면 사용자, 이게 맞아. 그렇죠. 그다음 국가등으로부터 매수계약자 뭐 될 수도 있지. 국가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하고 그 사용을 무상으로 할 때 매수계약자가 낼 수도 있죠. 그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 2번이었고, 43번 납세의무자 문제도 10번을 치면 한 문제로 나오든 지문안에 한두 개 나오든 거의 뭐 99% 나오는 부분입니다. 과세 표준도 그렇고 납세의무도 그렇고 거의 나오는 지문이죠. 그렇죠? 1번 공유 토지인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본다. 2번 공유자는 그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에 해당한 만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3번, 2번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제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한다. 3번 신탁재산은 위탁자 아니죠? 수탁자라고 해야 되죠. 이거 불과 뭐 몇 년 전만 해도 한 2년? 3년? 2년 전만 해도 위탁자라는 걸 개정하고 지금은 수탁자 이렇게 쓴다 했죠. 일종의 누구라 했습니까? 수탁자가 일종의 누구라고? 재산관리인이라고. 재산관리인 거죠. 외국의 이민가에다 상가 건물 가지고 있는데 상가 건물 가지고 있는데 외국에 이민 가게 돼서 외국에 이민 갑니다. 딱 이민 가고 나니까 상가 건물 외국에 이민 가면 이 건물 반드시 팔고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이 양반들한테 월세도 받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뭐 수도요금, 전기요금도 배분해야지. 거기에다가 깨졌다고 뭐 하면은 수선도 해줘야 되지. 돈 안 내면 왜 안 내냐고 독촉도 해야 될 거고, 이 양반 빠져나가면 새로운 세입자도 넣어야 될 거고, 얼마나 할 일 많은데. 그럼 이게 내가 그때마다 외국에서 나올 수 없잖아. 그래서 자신을 믿고 맡겨놓은 거예요. 당신이 좀 관리해달라고. 이런 맡겨놓은데 옛날에 그냥 위탁자가 낸다 했거든. 맡긴 사람 소유지니까 이 사람이 낸다? 아니 세금 나올 때도 국민들이 재산세가 언제 나오는지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세금 나온 것도 아니고, 특히 상가 건물 같으면 대부분 또 일정 정도 밑에 뭐 횟집하고 이런 것도 이게 또 환경개선 부담금도 나옵니다. 또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 이거저거 삽닥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일일이 사람이 외국에 다 신경 쓸 수 없잖아. 그래서 차라리 재산을 맡아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그 자신이 관리하고 세금 내는 것에 대한 일정 대가를 이 사람한테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냐. 그런 의미에서 수탁자라고 기정을 한 거거든. 4번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하지 않고서 사업시행자 명의로 된 채비지와 보류지 누가 냅니까? 사업시행자가 낸다고 배웠죠. 사업시행자. 5번 개인 명의로 등재가 되어 있다. 근데 사실상은 종중재산이다. 실제로는 종중건데 공적 장부상에는 개인 명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거나 신고도 안 합니다. 그럼 주체는 종중거란 거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등기부상에도 개인 이름 돼 있고, 그럼 종중거나 신고도 안 하면 개인 걸로 알지. 그럼 누가 내야 돼? 그렇죠. 개인 명의로 된 공부상 소유자가 내야지. 그렇죠. 바라지 않은 것은 3번이었고 44번 재산세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재산세 납세 의무자나 납기에 계실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를 원칙으로 한다. 맞죠? 그렇죠. 왜 납기 계시랴? 과세 기준 1.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지. 2번 재산세 과표는 재산가액으로 한다. 맞죠? 단 그 재산가액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더 많아서 그렇지. 3번 선박항공기 과표는 시가표준액 맞습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뭐 공정시장 가입 비율 곱하고 이런 것 없이 그냥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4번 재산세는 보통세이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맞죠? 어떤 세금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지역자원 시설세. 그것도 특정 부동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자원 시설세도 2개 있거든 실제로. 특정 부동산과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인데 특정 부동산에 관한 지역자원 시설세 납기가 같을 때는 지금 납기 같습니다. 과세 기준도 같고 납기도 같고 이 의미가 뭐냐니까 어차피 과세 기준도 같고 납기도 같고 내는 사람도 같고 그럼 어차피 같은 날짜에 같은 사람이 같이 내는 세금인 따로 또 할 필요가 있을까? 징세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재산세 나올 때 함께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옛날에 요즘도 그렇더라. 전기요금 나올 때 뭐도 같이 나옵니까? TV 시청료도 같이 나와. 그렇죠? 그래 옛날 한동안은 뭐 시청료 거부 운동할 때 은행 가서 나는 시청료 빼고 요것만 납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분리시켜 달라고 하고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또 어쩔 수 없이 부정부패 때문에 합쳐서 실제로는. 왜? 옛날에는 TV 시청료 기억나죠? 집집마다 수금하는 사람이 와서 TV 시청료 달라고. 그래서 손주민 끊어주고 했거든. 영수증서 끊어주고. TV 시청만 우리 집 TV 없는데 그러니까 TV 없는 집이 들어와 보라고. 없거든. 왜? 농에다가 있거든. 옛날처럼 이코너 텔레비전 요만한 거 손에 딱 들고 이런 거 농에 딱 넣어놨다가 볼 때만 꺼내고 이런 것도 기억나네. 그렇죠? 제 집은 1971년도부터 TV 있었습니다. 대한전선 도시박 TV 문 딱 열고 하는 거, 딱 문 열고 밑에 다리 입고 하는 거. 테레비 태자거든. 테레비 태자. 테레비 여기 이제 안테나 있고 안테나 딱 있었고 이게 딱 있고 아니 그다음 문에 딱 있어가지고 딱 읽고 이 대한전선 도시바에서 했습니다. TV 본다고 초원에 있죠. 우리 집밖에 없었어. 초원에 50가구 되는데 우리 집밖에 없었거든. 예, 그래서 저녁 되면 동네 어르신들 거의 다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남자분들은 방에 앉아 있고 여자분들은 여기 마루에 쭉 앉아가지고 TV 보고 애들은 동네 마당에 뛰놀면서 광고 선전 맞추기 하고 그랬습니다. 딱 치는 순간 무슨 광고다 이거 맞추기 했어.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그런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 뒤에 창 가서 담배 피우고 있었고 그때도 중학교 때도 담배 피우고 있었습니다. 에이씨. 소유권의 개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알 수 없다면 사용자를 납세입니다. 맞죠? 1번 틀렸습니다. 45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로 한다. 맞죠?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2번 재산세 대상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맞죠? 딱 2가지 있잖아. 앞에 뜻이 종중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돼 있고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권리가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공부상 소유자. 그럴 때 있잖아. 3번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 5번
국가, 지자체와 재산세 대상의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산의 사용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매수계약자. 맞죠? 5번 재산세 대상 자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유자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이런 거 없잖아요. 공유재산은 공유 지분을 가진 자가 자기 지분만큼 내는 겁니다. 지분권자가. 단 지분의 표시가 없다면 균등 지분으로 보고하는 거고 5번 틀렸고 1번 46번 문제나 또 똑같은 문제고 47번도 똑같은 문제고 47번 가운데 5번만 봅시다. 5번. 이건 앞에 상속은 안 뜬 지문이니까 상속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상속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속은 개시가 되는데 등기 안 하고 신고 안 하면 누가 상속받은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렇죠?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 그거 보세요. 방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이렇고 저렇고 하여 누가 받은지 알 수 없다고 물을 때 주된 상속자 이래 말하지 아무런 말 없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 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 이래 가면 안 됩니다. 아무런 말 없이 물으면 실질 그 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낸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누가 받은지 모르니까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가 누굽니까?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제일 높은 자를 말하고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여러 명이면 그때는 이제 나이 순으로 연장자 이렇게 하는 거지. 49번 다음 재산세 납세의무자 설명으로 올바른 것.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등기 안 했습니다. 사실상 소유자가 을이기 때문에 등기 안 한 상태에서 신고 안 해도 을이 내야 되고 맞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권리가 변동됐다는 사실을 알 수 없잖아. 그럼 공부상 소유자가 내야 돼. 그럼 만약 등기 안 하고 신고한다면 변동 사실을 아니까 실질 소유자가 내야 돼. 그러므로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신고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따라 갑이 낼 수도 있고 을이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할 때 나오더라? 권리 변동 관계 할 때 권리의 변동 사실을 등기했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 없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예외 공부상 소유자가 내야 된다. 하지만 신고라도 한다면 원칙이 된다. 그럴 때 요 신고 언제까지 하더라?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과세 기준일 요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라고 하고 이날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산세는 없다. 요구할 때 이야기입니다. 상속은 개시가 되었는데 상속에 따른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주된 상속자 네가 내야 된다. 네가 내기 싫으면 요 날까지 신고하라. 신탁 재산이라는 사실을 요 날까지 신고하라. 권리가 변동됐다는 사실을 이날까지 신고하라. 종중재산이라는 걸 이날까지 신고하라.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네가 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 그 반드시 요 날까지 신고하고 안 해도 가산세 없고 이렇게 이야기되죠. 2번 상속이 개시된 토지는 상속 등기의 이행 여부나 사실상 소유자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이 연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아니죠. 그렇죠. 앞에 뜻이 뭐 등기 안 하고 신고 안 하면 주된 상속자. 등기 또는 신고했다면 실질 받은 자 이 내는 거지. 3번 등기부상 갑 개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는 갑이 종종 소유물 과세관청에 신고하더라도 재산세를 앞서면 갑이고 아니잖아. 이거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라도 한다면 언제나 원칙적인 내용으로 따라갑니다. 상속이 종중권하고 등기 안 돼 있지만 신고한다면 종중이 되는 거지. 4번 지자체와 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 계약을 하고 그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매수계약자. 맞죠? 5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위탁자 아니죠. 수탁자.
정답은 4번. 51번. 50번 문제 안 봐도 되겠죠? 잔금일이 5월 24일이랍니다. 6월 1일은 누구 겁니까? 새로 취득한 사람 거장을 좀 어린애는 거지. 51번 재산세 설명으로 오를 말하는 것. 1번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의 정의와 다르다. OX. 틀렸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다릅니다. 왜? 재산세는 분리토지도 과세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분리토지는 과세하지 않거든. 과세되는 대상의 토지의 범위는 틀려. 근데 이거는 말하는 건 토지의 범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토지라는 말의 의미를 묻는 겁니다. 토지라는 말의 의미, 등록, 등되지 않은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면 등등 토지라는 말의 뜻을 묻는 거지. 대상의 범위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종합부동산세 문제 나올 때 요즘은 나와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정의와 종부세 대상 토지의 정의는 다르다. 틀린 지문. 이렇게 낸 적도 있습니다. 2번 재산세 대상인 주택은 부속 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아니죠? 재산세에서 주택은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것을 말하는 것이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만을 말하고 틀린다고 그러죠. 3번 여객터미널용 토지, 물류터미널용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분리잖아 그렇죠. 분리토지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별도였어 실제로. 왜? 어차피 뭐 물류, 화물 하면 이게 물류, 유통관계거든. 상업적 목적이고 여객, 뭐 시외 버스 터미널 이것도 상업적인 내용이거든.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저율의 분리토지로 들어와 있는 것이. 4번 재산세 납세무자 납기계실 대상 읽을 필요 없다죠. 과세 기준이라야 되고 또 대장에 등재된 자 아니죠. 사실상 소유자지. 5번 재산세 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맞죠? 5번이 올바른 거네. 52번 납세지, 납세의무자 빤한 문제입니다. 1, 2, 3번 할 것 없이 재산세는 지방세는 물건 따라갑니까? 사람 따라갑니까? 물건 따라갑니다. 취득한 재산 소재지 등기할 때도 부동산 소재지 재산세도 재산 소재지까지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 따라가는 건 등록면허서 할 때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처럼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걸 등기 등록할 때 걔들만 사람 따라가지. 1번 토지, 토지 소재지. 2번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3번 주택, 주택 소유자 주소지.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택 소재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4번, 5번은 뭐 이미 했던 거.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실질 소유자를 알 수 없답니다. 누가 내야 돼? 공부상 소유자가 냅니다. 보통 요거 낼 때 요거 많이 지문 많이 틀리게 됩니다. 매매 등의 사유로 권리가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라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부분이거든. 그런 거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53번 재산세 설명으로 틀린 것. 납세의무자 6월 1일 실질 소유자. 이제 귀에 못이 박힐 때가 됐는데 그렇죠. 2번 봐. 매매 등의 사유로 권리가 변동되었으면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사용자 아니잖아.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 2번 지문이 납세의무자 문제 낼 때 가장 전형적으로 틀리게 나오는 지문입니다. 수탁자나 위탁자나 이와 함께 전형적으로 내는 지문이 이 지문이에요. 3번 신탁재산 수탁자 맞죠? 4번 다세대주택 읽을 필요가 없네. 다세대야 원래 공동주택이니까 하나하나 각각 독립된 주택이지 그렇죠. 다가구를 보려면 헷갈렸다고 말이나 하지 다세대가 각각 독립된 거라는데 틀렸다. 인생 전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3번
재산세액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고 맞죠? 이를 뭐라 불러? 소액 징수 면제. 그렇죠. 소액 징수 면제. 그리고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하면 분납 신청할 수 있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세액이 500이 초과되면 분납 신청할 수 있지. 양도소득세 하나만 1,000만 원 초과해야만 분납 가능하고 나머지는 500이 초과되면 분납 가능합니다. 54번은 딱 4번 질문 봅시다.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자는 납기의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요것만. 종합부동산세는 뭐든 원래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그 고지서를 납기의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5번도 너무 빠르다. 그렇죠? 과세 기준일이야 뭐 주택을 하든 선박을 하든 뭐 건축을 하든 6월 1일 딱 하나밖에 없는 거고, 대신 납기 하니까 문제가 건축물 납기 물으니까 2번. 그렇죠? 7월 16일부터 7월 30일. 맞아. 문제가 토지에 대한 물으면 정답은 4번 되겠지. 그렇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주택은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1은 9월달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잠시 후에 우리 56번부터 보겠습니다.